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를 집어넣는 것과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오늘은 해보고 그 해본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또 추가로 여러 기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제목은 지우고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화지 같이 이제 화면이 뜨면 이 왼쪽의 툴 중에서 보면 T자가 있어요. T자. 여기 T자가 있죠. 자, 이 T자가 이제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툴바 각각 이렇게 한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각각의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더 비슷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T자는 수평 구조,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글씨를 쓸 수 있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T자를 누른 상태에서 이 화면상으로 쭉 가게 되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깜빡깜빡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몇 개 집어넣겠습니다. 타자를 쳐서 지금은 페이스 시그널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글씨를 넣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T자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찍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어지면 글자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내가 이제 중간에 엔터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컨트롤 A 하면 모드 선택, 컨트롤 C를 하면 복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동 툴을 누르면 이제 문자 툴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시 T를 누르면 문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서 이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조그만 점선 박스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위에 같이 똑같이 글씨를 집어넣는다고 이제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측에 봤을 때 지금 두 개의 레이어가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죠. 자, 아래 레이어가 먼저 이렇게 작업한 것인데, 글씨 크기를 문자에서 좀 지금 40으로 되어 있는데 키워보겠습니다. 70으로 한번 키워볼게요. 자, 그렇게 되어주면 여기 글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도화지 같은 화면에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 아까 박스를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70으로 놨을 때 이 박스 라인을 넘어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T자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글자를 클릭해보면 이 화면 상태 가운데 글자가 넘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스도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사실 이제 글자를 이제 이동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이럴 때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되게 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래쪽 거를 이제 앞 지워보고, 이 앞 글자가 있는 부분에 레이어가 있는 부분에 눈 모양을 지워주면 살짝 이제 안 보이게 되어지죠.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되었는데, 자, 그 상태에서 타이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활절이었으니까 부활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타이틀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한 150 정도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 레이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스를 글자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왕 이제 한 거니까 포스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드래그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날짜하고 장소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날짜 2020년 4월 12일 주일. 지금 글자를 쳤는데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상관없어요. 다시 이동 툴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어가 지금 글자 그 날짜가 선택되죠. 날짜 텍스트 레이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네, 더 줄여야 되겠죠. 지금 100 놨었는데 50 정도로.
자, 그 다음에 50 정도 농도되면 다시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T를 클릭한 다음에 장소를 뭐 잠실 종합 운동장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글자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약간 부자연스럽죠? 이거를 이제 여기 단락에 가서 중앙 정렬을 해보는 겁니다. 중앙 정렬. 자, 그 다음에 중앙 정렬한 거에서 다시 문자에서 이제 자간 말고 줄간을 45인데 글자가 50이니까 여기가 너무 빡빡해지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커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간단히 이제 부활절에 대한 뭐 초청이나 소개에 대한 글을 또 쓸 수도 있겠죠. 다시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부활절보다는 날짜나 장소가 더 글씨가 작고 날짜와 장소보다는 여기 소개글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자가 오버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40 정도 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다시 글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대략 한 25 정도 놓으면 소개하는 글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줄간을 한 30, 그냥 35 정도 내놓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짧게 써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공간이 많이 보일 텐데 이걸 조금 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글자 크기를 지금 22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틀 그리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이제 소개의 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만 들어갔을 때는 약간 밋밋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면 다른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상업적 무료인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상단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작업 파일명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지금 이제 내가 불러온 거에 보면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전체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눈에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을 선택했던 거에서 내가 작업한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글씨를 작업하다가 내가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오른쪽 레이어 보면 제일 상단에 선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상단의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부활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 선택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V, 컨트롤 V는 이제 붙여넣기인데 누르게 되어지면 글자가 다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제일 위에 레이어가 있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지가 이 A4 용지를 넘어서는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글씨 레이어들이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 이 창에서 이 글씨 레이어들이 분명히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꽉 채워진 이미지 레이어니까 이 밑에 것들이 안 보이게 되죠.
이때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배경 위에 여기 파란 줄무늬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딱 놓고 탁 놔주면 아까 이제 분명히 있었던 이미지들이 상단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분명히 불러왔을 때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손이 딱 있고 수평선에 이렇게 빛이 올라오는 이미지였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 손이 잘렸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렇게 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화면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자, 이럴 때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릅니다. 네, 단축키인데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마다 네모칸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갖고 가되면 이 마우스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끌어주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 중간쯤에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 놓으면 아까하고 다른 상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A4 용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화면 바깥에 있는 걸 좀 줄이면서 더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서리에 아니면 이 네모가 있는 수평선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양방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 요거를 클릭하고 쭉 당겨주면 줄어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갖고 어느 위치에 딱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아까 이제 불러왔던 이미지가 수정된 대로 그대로 정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기울게 할 수도 있고. 자,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창에 색상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색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색을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중간쯤에 있는 이 띠에서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하늘색, 초록색, 뭐 노란색 이런 식의 이제 부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배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색 선정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 색상 창이 뜬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이 작업하는 파일 위에 두면 이게 스포이드 모양이 나타나요. 스포이드 모양.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딱 클릭을 하면 클릭한 위치의 색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이제 이 화면에 글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바탕이 약간 이제 밝은 색 톤이니까 약간 어두운 톤으로 해야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겠죠. 이 글자 자체를 꾸미는 것도 별도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 글자가 있는데 일시와 장소 약간 숫자 글자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 줄간격도 좀 줄여주고 이미지를 약간만 내려볼까요? 약간 키워야 되겠네요. 자, 키운 상태에서 약간 내려주는 거죠. 지금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딕책이 도둠체나 고딕체가 좋은데 제가 이제 다른 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코어 드림. 자, 이것도 무료 폰트인데요. S코어 드림을 이제 쓰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굵기를 다 다르게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폰트마다 조금씩 틀린데 약간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소개 글을 이제 색상을 좀 바꿔줘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눌러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임의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죠.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줄 간격이 조금 넓다고 느껴지니까 한 30 정도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이렇게 포스터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아래쪽에서는 보통 로고를 넣거나 타이틀을 넣거나, 아니 잠시 어떤 주체나 주관을 넣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명을 넣거나. 자, 한번 넣어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 글로리아 교회,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동 툴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글자 색깔도 이제 소개글하고 약간의 차별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뭐 전체적인 디자인의 퀄리티를 좀 낮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각각의 글자나 내용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죠. 앞으로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또 처음부터 이제 기능만 배우다 보면 이제 그걸 막 외우고 막 그거를 또 습득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 하나씩 하나씩, 뭐 주보를 만든다든지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책갈피를 만든다든지 명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즉석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는 조금씩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면서 과정들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마치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저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는 원래 12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개척교회인데 뭐 대형교회처럼, 그런데 지금은 이제 8페이지 정도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철 작업을 하는데, 중철이라는 거는 이제 호치키스를 찍는 거죠. 호치키스로 만져 쓰면 안 되겠지만, 여기 위아래로 두 개를 이렇게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4 두 장인데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표지, 여기는 제일 뒷면, 그 다음에 뭐 다 열어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뒷면, 여기 뒷면이 이제 순서, 예배 순서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까 보셨던 제일 뒷면의 앞면, 여기는 이제 결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설교의 간략한 요약들, 집에서도 이제 읽어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면이 이렇게 이제 교회 광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결모임 앞쪽에는 이렇게 목회 칼럼과 삶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제일 안쪽이죠. 제일 안쪽에가 이제 활동 및 말씀 및 등록 안내, 그 다음에 선교, 양육 이런 소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8페이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 기능과 글씨 집어넣는 거, 이미지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어, 조금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 한번 내용을 넣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만들어 보는 게 실제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밑바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부족했지만 앞으로 개척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토샵 디자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충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